마음숲에서는 정말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탈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아이 중에 정말 술을 좋아하고 술을 정말 많이 마시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술을 정말 좋아한다고까지 표현을 하고요. 이제 자기 주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를 바라보는 저희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른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한 친구였습니다. 도덕 선생님처럼 청소년이 무슨 술, 담배야. 네가 지금 이렇게 술을 마실 나이야? 술 마셔서 너한테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는 뒤로 물러서는 친구였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시도했을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술, 담배를 시작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술 마시게 된 거잖아 라는 이야기를 했던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를 듣는 부모님은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역으로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코칭을 하면서 때로 티칭이 필요한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술, 담배를 시작했을 때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술을 왜 마시는지, 그리고 술을 마셨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코칭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술 좋아서 마셔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엔 굉장히 방어적이었어요. 내가 좋아서 마시겠다는데 당신이 왜 내 술 문제에 간섭해? 이런 방어적인 태도였죠. 근데 이 친구랑 굉장히 긴 시간을 코칭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저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제가 도덕 선생님처럼 술, 담배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이 친구가 알아서인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술을 처음 마시게 된 건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했고 엄마 아빠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 집 밖에서 시간을 길게 보냈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이 사서는 안 되는데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이제 불법적인 루트겠죠. 그렇게 해서 술을 구하게 되면 집에다가 몰래 쟁여놓고 몰래 한 병씩 두 병씩 술을 마시곤 했다. 그런 고백을 하길래 술을 마시면 어떤 느낌이야? 도대체 너는 술이 어떤 게 좋아서 마시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술 마시고 나면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마시는 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몇 주 동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선생님, 저는 술 마시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런 걸 모르시죠. 아유, 저 새끼 어떡하나, 이렇게 술 처먹다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런 눈으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탈을 하는 친구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면 그 알딸딸하게 취하는 그 느낌에 의존하면서 그 생각을 잊으려고 했을까.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친구랑 코칭을 하면서 저는 술 마시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술 마실 때 마시고 나서의 느낌이 어떤지, 정말 즐거움은 맞는지 이런 감각에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술이 정말 좋아서 마시는 건 줄 알았는데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괴로워요. 그냥 단순히 숙취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하루를 날렸다는 느낌도 들고, 와, 내가 이 끝엔 뭐가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올라오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런 발견을 하기까지 제가 코칭하는 과정에서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는 아이인지 이런 거에 집중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몸이 상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술, 알코올에 홀릭적으로 빠지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 아이인지, 그리고 미래에 먼 훗날에 10년, 20년 뒤에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면서 이 친구는 지금 내가 술 마시고 있는 이 시간이, 그리고 점점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들이 객관적으로 관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저한테 저 이제 술 줄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줄일 수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차라리 죄책감을 느끼면서 마실 바에는 즐기면서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안 마실 거 아니면 몰래 숨어서 마시지 말고 차라리 내가 술 마시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어떤 안주랑 페어링하면 맛있는지 그런 걸 차라리 느껴봐 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마음속에 마시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 마셔야만 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도 같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정말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술을 정말 즐기고 싶을 때만 술을 마십니다. 생각을 비워내고 싶을 때, 또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음이 복잡할 때, 그럴 때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생각이 무엇 때문에 복잡한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알코올에 의존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상, 청소년인 아이들이, 10대인 아이들이 술, 담배를 하는 거, 이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술, 담배에 빠지게 되는지, 그게 외로움인지 또는 공허함인지 그리고 답답함인지 그 근원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마음숲의 코칭을 받기 이전에 박사님과 부모 코칭을 수차례 진행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를 믿는 마음으로, 그 답답하지만 아이를 믿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내드리는 솔루션대로 아이를 그냥 믿고 기다려 주셨었는데 부모님과 그렇게 감정적인 갈등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아이가 저절로 알코올도 담배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매번 유튜브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들은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 자기 인생을 망하는 쪽으로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내 아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거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